네, 앞서 한국 증시가 늪에 빠져 있다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증시, 그래서 희망은 있는가? 한국 증시의 탈출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네, 사실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한국 증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리스크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시적인 경제 전망도 문제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게 저평가 주가가 이제 네. 실제 가치보다도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들 또 들으셨고 예. 또 이제 많이 체험적으로도 뭐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뭐 세계 10대 뭐 교육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증시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지금 평가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PBR을 뭐 요즘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PB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0.9배.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6배, 제일 높죠. 상대가 안 되네요. 네, 상대가 안 될 만큼 높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1.4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뭐 비슷한 그런 뭐 산업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1.4배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서 그나마 PBR이 0.94배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94라는 거는 그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도 네. 0.00 모자란다는 네, 거죠. 주가는. 뭐 그죠? 쉽게 얘기하면 네. 회사를 다 팔면 네. 뭐, 1이 나오는데. 네, 1이 나와야 돼 근데 정상적인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0.94라는 네, 얘기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못 미친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네. 구조적으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대부분이 이제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1이 안 됐었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장기 추세적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PBR이 1이 안 되는 그런 네. 이제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월 말 기준으로 67%. 전체 기업 중에 네. 상장 기업 중에 네, 상장 기업 중에서 뭐 17 정도는 지금 PBR이 3분의 안 2가 된다. 거의 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미달하는 보시면 되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해도 지금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 네. 뭐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봐도 57%.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업종별로 봐도 뭐 대부분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뭐 전기전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부분 업종이 그렇고 그나마 조금 높은 그러니까 PBR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이오 관련 기업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1이 넘기 때문에 뭐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쳐보면 공부 잘하는데 너 공부 못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이렇게 저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남북 관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는 뭐 우리 국민 같은 경우 이제 남북 관계가 있다라고 해도 뭐 상당히 이제 무덤덤한 리스크는 뭐 어제오늘의 얘기가 그렇죠. 아닌데요. 무덤덤하게 이제 지내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출 주도형 이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수출이 잘 되면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예. 수출이 좀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영향을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국내 이제 기업들의 그런 수익성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기업 대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대주주 같은 경우도 뭐 회사를 100%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부 회사 같은 경우 뭐 한 20-30%를 갖고 있지만 네. 뭐 일반적인 주주보다는 이제 대주주 개인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회사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의사결정 구조가 의사결정 왜곡돼 있다 구조.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아무리 이제 좋은 거,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주주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 이제 물적 분할하는 경우가 이제 예.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같은 경우도 토익 주주보다는 대주주 편중적인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한마디로 좀 문제입니다. 재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재벌뿐만 아니라 예. 재벌 아니어도 뭐 중소형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주주 환원율 자체가 한 2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100을 번다라고 그러니까 영업 수익이 이제 100이 단기 순이익이죠. 100이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한 25%만 주주들한테 돌려줍니다. 주주 환원율이.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뭐 미국은 원체 뭐 높으니까 제외를 네. 한다라고 해도 선진국 평균을 보면 76% 정도 되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다음에 신흥국 평균이 42%입니다. 근데 중국만 해도 적게 줄 것 같은데 우리보다 높은 34%. 우리가 제일 박하네요. 네, 그렇죠. 주주들에 대한 대우가. 네, 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같은 경우는 회사에 직접 뭐 이사로 참여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비등기 이사를 해서든 필요한 건 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뭐 항공비 같은 경우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네. 뭐 일반 주주는 전혀 혜택이 네, 없어요. 전혀 혜택이 없지만 대주주한테는 그런 그렇죠. 혜택이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뭐 주주 뭐 배달 많이 줄 필요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느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성장주 중심이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뭐 대의적인 명분이 있지만 네. 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는 그게 없냐라고 보면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국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뭐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중요 요인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른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네,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네. 높이기 위해 이 그렇죠. 프로그램 도입한다. 네, 이 맞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뭐 국내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작년 1월달에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네. 그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이 국내 같은 경우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일본도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올리자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단행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 PBR을 일정 기간 동안 1배를 못 만드는 그런 기업은 거래소에서 퇴출을 시킬 수도 있다. 상장 폐지를 네, 한다고요?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네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좀 이제 이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뭐 주주 환원 정책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 그 일본 그 주가 지수가 한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우리나라 한 10% 올랐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좀 환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그걸 하면서 JPX 프라임 150이라는 지수를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PBR 관련돼서 네. 뭐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데 뭐 회사 기업의 뭐 현금 수익이 좋다든가 네. 그런 기업을 뭐 150개를 추려서 네. 별도의 지수를 만들고요. 이거 지수를 통해서 이제 연기금의 이제 벤치마크 지수를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렇죠.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예, 이 지수를 갖고 해라. 라고 그런 이제 어쩌면 반강제적인 그런 이제 예. 그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편입되어 있는 이제 저 PBR주 종목 중심으로 네. 뭐 연기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뭐 부양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내에도 좀 들여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정부에서 1월달에 뭐 얘기가 나왔었죠. 네. 뭐 대통령 이제 주재 회의에서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 정도에는 아마 그 관련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정부 관련돼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종적으로 일단 시행은 좀 조기에 실시하겠지만 예. 최종적으로 보면 총선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주요 내용을 보면 PBR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 이제 ROE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로 비교 공시를 하겠다. 지금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PBR과 예. 그다음에 PR은 공시를 하는데 예. ROE나 이런 제도는 공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비교 공시를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해서 각 기업들한테 받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내용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수 개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우수 기업들은 별도로 일본의 이제 JPX 이제 프라임 지수와 같은 우리나라도 그런 지수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 그런 이제 그 지수를 연기금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퇴출 방안은 안 포함했는데. 그거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예. 나와고 뭐 안 되겠으면 또 그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일단 네. 높아지잖아요. 네, 저 그렇죠. PBR주가 주가가 낮으니까 낮게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정상화되면 주식시장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테마주를 만들어서 이걸 네. 또 단타로 또 네, 그렇죠. 이게 또 작전 세력에게 이용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우리나라 얘기죠.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을 하실 때 또 네. 이게 쏠림 현상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 2000년 확 쏠렸다가 네. 또 이제 반대체로 또 확 쏠렸다가 요즘엔 또 이제 저 PBR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향후에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 PBR 정책도 이렇게 주가가 올린 이유가 일본에서 올랐다. 라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제 확인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크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금융업종의 그런 이제 쏠림 좀 심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금융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동안 한 15% 정도 올랐고요. 예.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25% 가까이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상승했습니다. 좀 반영이 되고 네, 그렇죠.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아직도. PBR 기준으로 보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온수 장비라고 불리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도 지금 1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철강 금속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 PBR인데요. 여기도 이제 8% 넘는. 그러니까 코스피의 지수 상승보다 이제 확실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그냥 딱 보기에도 저건 네. 이제 그 소식 때문에 네. 저 PBR을 다시 살린다는 소식 때문에 네. 오른 거고 그래서 테마주가 형성돼서 오른 건데 네.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진짜 그 옥석 가리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PBR주라고 지금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이제 PBR, 무조건 그냥 네, 오르는 PBR은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저 PBR이 왜 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실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낮은 경우도 예. 있고요. 그 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일단 그 업황이, 그러니까 이 PBR이 낮다라는 업종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과거 오래된 업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과거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거를, 네.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제 돼 있던 지금까지 온 기업들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화섬 업체들 중에 오래된 회사들 전통 있습니다. 산업들.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태광 산업 같은 경우는 PBR이 0.17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죠. 근데 2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저 PBR로 해서 이제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유는 관치금융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은행 같은 경우 뭐 사상 최대 이익을 본다라고 하지만 지금 배당 성향을 보면 한 25% 정도, 그러니까 평균 정도 되는데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뭐 글로벌 평균이 50%가 넘기 때문에 금융업종들은 한참 보잖아요. 네, 한참 모자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금융업종들은 하고 싶어합니다, 배당을.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게 그 니네가 잘해서 번 게 아니라 일단 많은 소비자들 때문에 그런 니네가 것도 번 거 있죠.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는 내놔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당을 좀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그리고 때문에. 외국인 주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안 좋아하죠. 네, 안 당연히.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었고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렇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홍콩 ELS 네. 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죠. 네, 그렇죠. 지금 뭐 팔려져 있는 게 지금 한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만기 도래가 상환되고 계속 있는- 들어오잖아요, 네, 만기 지금. 도래되는 게 지금 한 50% 이상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네.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될지를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근데 유통업종도 대표적인 저 PBR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종은 그러니까 어느 지점들이 다 자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자산주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산주와 이제 저 PBR주 또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저 PBR주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만약 저 PBR 중에서 그러니까 회사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거를 배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네. 이렇게 이제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배당을 하려면 팔아야 되는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예. 회사의 또 성장성에 대한 또 의문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M&A로 인해서 지금 영업권을 과대 계상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보통 게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PB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자산 있지 가치가 않을까. 좀 오버밸류돼 있다.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저 PBR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다음에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아.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작년에 뭐 사상 최대 그러니까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국내 상위 1, 2위 회사가 지금 뭐 현대차, 기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좋은 그런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0.6배가 안 됩니다. 심각하네요. 네. 예. 그 기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올라서 지금 1.1배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본다라고 말하면 현대차의 주가가 오를 여력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미래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려감이죠. 지금 우려감이- 네, 예, 테슬라나 그렇죠. 뭐 예. 중고업체 예, 전기차가 예. 밀릴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지금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상당히 잘 이루어집니다. 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토요타 다음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좋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PER이 좀 낮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언박싱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